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가면요.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징적인 공간이 하나 있죠. 바로 교보문고 광화문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 노다지 같은 땅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정작 이 서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면 진작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명품 매장이나 오피스가 들어왔어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교보문고는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덩치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장막 뒤에는 대기업의 치밀한 부동산 전략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브랜딩의 마법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적자 서점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 가치를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금싸라기 땅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웃고 있는 이 기묘한 비즈니스의 속사정, 그리고 그 난리통 속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교보만의 진짜 무기를 지금부터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 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교보문고의 시작은 사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철학에서 시작됐거든요. 교보생명의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회장은 배고픈 시절 교육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81년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었던 광화문 교보빌딩 지하에 거대한 서점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회장님, 거기다가 상점을 들여서 월세를 받아야지 무슨 책 장사입니까?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하지만 신 회장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서점 직원들에게 책을 사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읽기만 하는 손님도 절대 쫓아내지 마라. 초등학생이 와서 바닥에 앉아봐도 그냥 둬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을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교보문고가 단순한 서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지적 고향이라는 강력한 브랜딩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건 종이책의 시대가 저물면서부터였어요. 도서 전가제가 도입되고 사람들이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책 판매 수익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교보문고는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장이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말이죠. 문제는 책이라는 상품 자체의 마진율이 워낙 낮은 데다가 최근 급등한 인건비와 어마어마한 물류비를 감당하기가 벅찼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쯤에서 사업을 접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보문고의 적대자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수익성 압박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보문고는 적자가 나도 망할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서점이 교보생명이라는 거대 금융그룹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모기업 입장에서는 서점이 돈을 좀 못 벌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사이에도 교보생명은 교보문고에 약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유상증자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릴 수 있는 거금입니다. 왜 이렇게 믿지는 장사에 돈을 퍼붓는 걸까요? 바로 교보문고가 가진 앵커 테넌트로서의 힘 때문입니다. 교보문고가 광화문 빌딩 지하를 꽉 채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 덕분에 빌딩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결국 빌딩 상층부에 있는 오피스 임대료를 강남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서점은 적자일지 몰라도 건물주는 뒤에서 웃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뒷배가 든든해도 매년 새어나가는 적자 폭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책만 파는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트렉스를 합병하고 문구와 음반, 심지어 향수까지 팔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교보문고만의 시그니처 향인 책향기 향수는 나오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서점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각인시켰습니다. 마진이 높은 굿즈 비중을 미친 듯이 늘려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을 힘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교보문고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광화문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기업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거대한 문화의 성지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 출판 생태계가 겪게 될 혼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모기업이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교보문고가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문화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이라는 회초리를 든 심판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거든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종이책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검색 엔진을 켭니다. 서점은 그저 책을 구경만 하고 실제 구매는 더 싼 온라인 최저가를 찾아 떠나는 전시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도 안 나오는 서점을 유지한다는 건 경영진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보문고는 단순히 당장의 적재 일희일비하며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침묵 뒤에선 그야말로 미친 듯한 칼질과 혁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초격차 전략이었습니다. 남들이 서점 문을 닫을 때 교보문고는 오히려 매장을 더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하고 사람들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사지 않아도 좋으니 여기서 쉬어라. 이 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면 결국 돈은 따라온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실제로 교보문고는 문구 브랜드인 핫트랙스를 완전히 흡수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마진이 박한 책 대신 마진율이 높은 굿즈와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서점의 향기를 담은 향수를 만들어 팔고 독특한 디자인의 문구류로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보문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데이터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독서 취향과 소비 패턴을 싹 다 수집해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히 책 추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식층이 무엇에 열광하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여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거든요. 모기업인 교보생명 입장에선 이 데이터가 보험 상품 설계나 신사업 확장에 엄청난 힌트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대형 서점들이 아마존 같은 공룡들에게 두들겨 맞고 줄줄이 파산할 때도 교보문고가 버틴 진짜 비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공간의 힘입니다. 온라인이 아무리 편해도 줄 수 없는 경험, 즉 종이 냄새를 맡으며 5만 년 된 나무로 만든 대형 테이블에 앉아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 경험을 독점해버린 거죠. 이것은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서점이 사라져도 교보문고만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종의 생태계 독점 전략이었던 겁니다. 결국 교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다른 중소서점들과는 차원이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적자라는 이름의 장막 뒤에 숨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플랫폼이라는 괴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며 여유를 부리는 그 순간에도 교보는 우리의 취향과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채굴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이건 더 이상 서점이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이자 교보생명그룹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전초 기지인 셈입니다. 결국 교보문고가 적자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장의 현금 가방을 채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브랜드라는 보이지 않는 금고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금싸라기 땅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버티는 이 기묘한 장사는 사실 고도의 계산이 깔린 승자의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숫자로 증명되는 이익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린 신뢰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교보문고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안방이자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눈앞에 적자만 보고 이 기업은 망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 자본이 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공간을 지키려 하는지 그 이면의 데이터와 부동산 가치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진짜 큰 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